교사 생활 하셨을 때는 두 명이서 돈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씩 저축했어요? 한 달에 100만 원 아래쪽이었어요. 한 50만 원? 그럼 지금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하세요? 지금 한 달에 그래도 한 이렇게 일요일까지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죠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직장 다닐 때보다는 더 좋아요. 왜요? 일을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그게 차이가 그렇게 커요. 차이가 있는 거예요? 크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를 해요. 근데 직장 상사가 100m만 뛰라도 싫지 않으세요, 피디님? 그쵸. 근데 저가 취미가 마라톤이면 뛰는 거 좋아할 거 말이에요. 그쵸, 자기의 취미니까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원해서 하니까 이게 야근처럼 안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수익도 되니까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. 그럼 대표님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일 때 그렇게 야근 같은 거 가끔씩 할 수 있잖아요. 그때 네.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?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야근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1시간 정도 일을 더 할 때가 있거든요. 매우 힘들었습니다. 그 한 시간이요? 네, 왜냐면 이게 4시 40분에 선생님들이 원래 퇴근이거든요. 근데 5시 40분 1시간만 되면 이제 6시에 그 회사원들과 같이 동선이 겹쳐요. 그러면 이제 갑자기 퇴근이 길어진 느낌이라서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싫었네요. 와.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대표님 자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여기는 대표님 그 뒤에 그 책, 우리 직원들 간식통 네. 막 이런 거 있죠. 이거 뭐야? 제 앨범. 이거 무슨 앨범이요?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한 애들, 네. 초등학생 애들 졸업 앨범이에요.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? 아, 이거 최근에 그 SBS의 뉴스토리라고 해서 거기 인터뷰 나간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쓰려고 앨범을 좀 갖고 왔어요. 그때 앨범 필요하다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? 네, 이제 그럼 나머지 다른 건 뭐예요? 이거는 상 받은 거, 상 받은 거? 장관상 받은 거, 초등학교 교사일 때 부장교사 임명장. 부장교사요? 네, 이게 초등학교도 그냥 선생님이 있고 부장교사가 있고 교감선생님, 교장선생님 이렇게 있어요. 아니 원래 부장교사는 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기도 한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초등학교가 젊은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하십니다. 약간 뭐 역설적이긴 한데 젊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. 요거는 뭐 썼던 책들 몇 권, 사실 되게 많았는데 네. 나머지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몇 권 이렇게 해서 인터뷰 때 썼었어요. 교재도 쓰셨어요? 네, 교재도 많이 썼죠. 그 디딤돌에서 썼고 천재교육에서 썼고 이거 이외에도 많이 썼었어요. 이름이 어디 나와 있어요? 여기 보면 이렇게 정승효 선생님 나와 있죠. 와. 뭐 이런 것도 연구회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영재교육원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님 이런 거 보시면 책도 써, 문제지도도 만들었어, 아까 부장교사도 했어, 네. 그리고 영재도 교육하셨어, 네네. 막 다양한 거 하셨잖아요. 그쵸? 그럼 약간 거의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, 노력했던 것 같아요. 혹시 그럼 교대는 어디 나오셨어요? 교대는 서울교대 나왔습니다. 서울교대요? 네네네. 임용도 혹시 한 번에 되셨나요? 공부학번이니까 09, 10, 11, 12. 12년도에 3,000명 정도 지원했는데 그때 한 5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최상위권으로요? 좋은 성적이었습니다. 대학교에서 거의 탑이었겠네요. 근데 대학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. 임용고시 때 정신 차리고 공부했습니다. 동기 중에 1등 했나요? 임용고시? 임용고시는 거의 동기 중에서 성등이죠. 1등이가 사실 등수가 기억나진 않아요. 왜냐면 제 앞에 49명밖에 없으니까. 아니 그럼 이렇게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것 같은데 네. 그냥 솔직히 이대로만 가면 교장, 네. 교감 선생님, 교장 선생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퇴사하신 거예요? 그 안정적이고 사학연금 다 놔두고.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부장 선생님들이 보통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제가 좀 이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부장 선생님이 그런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신 거예요. 아까 흔들리는 마음이 있댔잖아요. 네네. 그걸 어떻게 티가 났었나요? 저는 몰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확실히 이 연륜이라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좀 요즘에 좀 집중이 안 되는구나. 혹은 뭔가 고민이 많구나.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왜 흔들렸다고 보세요 그때? 저는 솔직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랬어요. 바뀌지 않는 현실?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 되게 잘 졸업했고 등수도 높았고 바로 임용됐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현실은 안 바뀌는 거예요. 10,000원도 안 바뀌는 거예요. 10,000원도. 10,000원도, 단 10,000원도. 그때 당시 얼마 받았었는데요? 그때 200만 원 초반, 210만 원 정도 받았어요. 실수령액이요? 실수령은 200 초반대인 것 같아요. 202, 3만 원? 몇 살이었어요? 내가 30대, 30대 초반이었죠.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아기가 낳으면은 둘이서 벌어서 400만 원 초반이면 상당히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. 대한민국에서. 그래서 많이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흔들렸던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는 할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뭐 상도 받고 하는데 부장교사 하면 얼마 더 받는지 아세요? 얼마 받아요? 한 달에 무려 7만 원을 더 받습니다. 아 7만 원 월급 더 주는 거예요? 네,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만 원 정도는 부장 회비를 걷어요. 3만 원 정도 더 봅니다. 한 달에. 와.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오죠.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니까 3만 원이면 이제 요즘은 치킨 한 마리 3만 원이잖아요. 그거 보니까 이게 뭐지? 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네? 라는 거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. 아 안정적인 걸 제쳐두고. 편안한 데서 누워있어야 안정적인 거지 가시밭길에서 누워있으면 너무 불안정합니다, 마음이. 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가죠?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밥을 많이 먹어야 배부르지 한 숟갈 먹으면서 배부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. 아 그런 마음이었어요? 그런 느낌이었어요.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날 기다리잖아요. 근데 월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뭔가 스쳐가면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약간 허무해지잖아요. 뭐지?
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20만 원 있지? 이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그렇게 부장교사님이 눈치채고 네. 따라 불러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? 네. 뭐라고 하셨나요? 그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. 아유 정 부장 이러면서 고생이 많지 하면서 그래도 올해 근속하면은 이렇게 괜찮아 하고 딱 보여주신 게 딱 급여 명세서였어요. 그분이 몇 년 차였어요? 한 30년 되셨죠? 그러면 대표님 20년 뒤의 모습이었겠네요? 한 25년 뒤의 모습? 한 3, 4년 뒤의 모습. 그렇죠. 진짜 궁금한데 그때 당시 월급 명세서 얼마였어요? 제 기억에 447만 원인가 그랬습니다. 물론 큰 거 있었겠죠? 근데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제가 둘이 벌었을 때 400만 원 초반이잖아요. 차이가 없는 거예요. 제 와이프가 다치거나 혹은 퇴직을 하게 되면 저 혼자 그 월급을 벌면 지금 30대 초반의 생활이랑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 현실이 느껴졌어요. 50대 그때는 중반이 돼도.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고 돈을 더 쓸 일이 더 많은데.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더 문제잖아요, 이제.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이의 결혼을 축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에 보여주셨지만 한 번 더 이제 더 좌절에 빠져들고 이제는 정말 나가야겠다. 왜냐하면 교사분들은 교장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나 월급이 크게 차이 안 나요. 다 그래요? 근속 기간 따지거든요. 거의 비슷해요. 그 말은 즉슨 우리 교장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보다 더 어리셨으니까 월급은 비슷하거나 그랬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생각이 들었죠. 아니 근데 어차피 그때는 옛날에 임용을 됐던 분이셔서 지금부터 하시다 보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더 월급은 올라가죠. 근데 그만큼 물가가 상승되니까 지금 사실상 공무원분들의 수당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. 통계 자료가 그렇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래 가도 힘들고 저래 가도 힘들고 갈 데가 없으니까 퇴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해서 딱 아내분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분은 뭐라고 하셨어요? 되게 놀랄 거라 생각했거든요. 말하니까 바로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빠가 하고 싶으면 그만둬라. 근데 나중에 그만두지 말고 그만둘 거면 지금 그만두던가 아니면 계속 평생 학교에 있어라. 이렇게 말했어요. 아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? 아내도 똑같이 초등교사입니다. 두 분이 거의 근속 연수가 거의 비슷하겠네요? 거의 비슷해요. 그럼 두 분이 월급이 진짜 한정적이게 딱 보이겠네요? 거의 10,000원 단위까지 알고 있습니다. 절대 교사들은 월급을 숨길 수가 없어요. 그럼 진짜 실례지만 아내분은 몇 년 차세요? 아내분은 지금 저랑 2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 한 7년 차는 것 같아요. 지금 대략 월급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? 지금 200만 원 중반대인 것 같습니다. 250 정도? 예, 왜냐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랬으니까. 근데 마찬가지로 두 명이서 똑같이 벌었다면 500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살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. 그럼 대표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. 저 아내분이 일 안 하시고 혼자 500만 원만 번다.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근데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지금 그래도 500만 원보다 많이 벌거든요. 근데 저는 5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이 생활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나요? 이거 딱 봐도 지오다노 T에 네. 저의 멋진 이 트레이닝복에다가 이 양말은 인터넷 샀습니다. 절대 네. 명품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생활에 별로 돈이 안 들어요. 사업하는 분들은 되게 화려한 분들 많잖아요. 뭐 연봉 10억, 20억 되게 화려한 분들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직장인 다닐 때랑 비슷한 규모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럼 대표님 굳이 돈 안 벌어도 됐잖아요.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밥그릇이 요만한 상태에서 밥이 조금이면 굉장히 불안한데 밥그릇이 크면요 배가 든든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쓰는데 마음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. 그래도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게 보이니까 그게 확실히 보이죠. 대표님은 그럼 그렇게 교사 생활 하셨을 때는 두 명이서 돈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씩 주겠어요? 한 달에 100만 원 아래쪽이었어요. 한 50만 원? 그럼 1년에 최대한 모아도 얼마예요? 많이 모으면 1000만 원 아니면 한 5, 600만 원. 그럼 지금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하세요? 지금 한 달에 그래도 한 1000, 2000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. 1000이요? 네, 그렇죠. 교사 생활 때 1년 겨우 모아야 1000인데 지금 1000을 모은다고요? 들어보니까 그러네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돈을 쫓느냐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쫓느냐 이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본인은 돈을 엄청 벌고 싶은데 내 성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생활에 적응을 못 할 수 있어요. 때문에 그런 분들은 먼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더라도 내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다. 그러면 직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섣불리 나오지 마시고요. 저는 약간 좀 도전적인 성격이거든요. 성격은 내향적인데 그래도 뭔가 하야겠다 하면은 그거를 하려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 사람은 전 나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생각보다 나오면 할 일이 많아요. 근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퇴사를 장려하시는 건가요? 퇴사를 장려하진 않지만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퇴사는 선배잖아요. 그런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세상 밖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그 지옥에서도 낙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많은 직장인분들, 사업가분들, 뭐 취준생분들 다들 힘내시고요. 각자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저 머니테이커 채널에 앞으로 부업, 사업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시 일을 해야 돼가지고 먼저 가셔요.